이번 추석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기름 냄새 속에서 전부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묵묵히 희생만 할 줄 알았다고 정말 상상이나 했을까요? 결국 모두가 모인 마지막 날 저녁,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통쾌한 폭탄 선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곧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는 3일 내내 피어오른 기름 냄새가 눅눅한 습기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지혜 씨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시댁 식구들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그릇들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죠. 끈적한 기름때가 묻은 프라이팬, 고춧가루가 말라붙은 접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찌꺼기가 뒤섞여 악취를 풍겼습니다. 지혜 씨의 손목은 이미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시큰거렸습니다. 축축한 행주로 가스레인지 위를 닦아낼 때마다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 거실에서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TV 볼륨을 뚫고 날아와 지혜 씨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하, 저것 봐. 저 배우 연기하는 것. 좀 봐. 아주 그냥 능청스럽다니까. 뒤이어 시누이 이민아 씨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엄마. 저 사람 요즘 제일 잘 나가잖아요. 드라마 하나로 완전 떴대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타인들. 그들은 지혜 씨가 3일 밤낮으로 부쳐낸 전을 안주 삼아 그녀가 깎아 바친 과일을 디저트 삼아 완벽한 휴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민준 씨는 그들의 대화에 간간히 추임새를 넣으며 바보 같은 웃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옥 같은 노동의 공간과 천국 같은 휴식의 공간은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는 투명하고도 견고한 벽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예, 아가. 김정숙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깼습니다. 거기 배 좀 더 깎아오너라. 목이 마르네. 대답할 기력조차 없던 지혜 씨는 그저 묵묵히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남편 이민준 씨가 어슬렁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지친 얼굴을 보고는 멋쩍은 듯 말했어요. 고생이 많네, 여보. 거의 다 끝나가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 지겨운 노동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지혜 씨는 대답 대신 검게 그을린 냄비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뚜껑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눈이 마주쳤어요. 기름에 절어번들거리는 이마, 피로에 깊게 팬 눈 밑 그늘, 생기 없이 풀어진 머리카락. 9년 동안 명절마다 반복되어 온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냄비 뚜껑 속 자신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차갑고 단단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잠자던 화산이 마그마를 끌어올리듯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뜨겁고 단단한 것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 씨는 냄비 뚜껑을 내려놓고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야. 이 지긋지긋한 풍경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노동의 산물인 탕국이 뚝배기에서 희미한 김을 피워 올리며 식탁 중앙에 놓였습니다. 지혜 씨는 기계적으로 수저를 놓고 물컵을 채우고 마른 행주로 식탁을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자, 다들 앉아라. 마지막 저녁이니 든든하게 먹어야지.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를 신호로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숟가락으로 탕국을 한번 휘젓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국이 이게 뭐냐? 다 식었잖니.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은 또 왜 이렇게 짜? 내가 싱겁게 먹으라고 몇 번을 말했니? 옆에 앉은 시누이 이민아 씨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엄마, 뭘 기대해? 올케는 손이 크잖아. 요즘은 백화점 가면 제사상 세트도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걸 사서 하면 몸도 편하고 맛도 보장되는데 꼭 이렇게 미련하게 일을 만들어요. 남편 이민준 씨가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누나, 그만 좀 해. 지혜 씨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고생했어. 하지만 그의 변호는 너무나 연약하고 공허해서 아내의 고통을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혜 씨는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데워올까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라며 쩔쩔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식탁 앞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의 침묵은 웅변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늘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예상 밖의 태도에 가족들은 순간 할 말을 잃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색하고 불길한 기운이 식탁을 감쌌어요. 모두가 어서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듯 서둘러 수저를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둔탁하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지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품 안에서 꺼낸 두툼한 흰색 서류 봉투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식탁 위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숟가락이 멈췄고 이민아 씨의 스마트폰을 보던 눈이 멈췄고 이민준 씨의 불안한 눈동자도 멈췄습니다. 오직 조용히 신문을 보던 시아버지 이강진 씨만이 안경 너머로 조용히 그 봉투를 응시할 뿐이었죠.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역시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누이 이민아 씨는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며 거들었어요. 어머, 올케. 혹시 이거 돈 봉투야? 명절에 고생했으니 용돈이라도 달라는 시위. 그녀의 입가엔 노골적인 경멸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그리고 시누이를 마지막으로 겁에 질린 남편을 차례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고 또렷한 식탁 위의 모든 사람의 귀에 명백히 박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9년간의 저희 명절 정산서입니다. 정산서라는 단어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나 쓰는 감정이 배제된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단어였죠. 남편 이민준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정산서라니? 지혜 씨는 남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금액과 시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엑셀 출력물이었습니다. 2017년 설날 장보기 비용 57만 원, 2019년 추석 전 부치기 노동 12시간, 2022년 시아버지 생신상 차림 비용 34만 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항목은 바로 서류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항목 정신적 피해 보상원 어폭력, 무시,
강압적 노동이라는 글자 옆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의 산정 불가가 적혀 있었죠. 그제야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의 하소연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지난 9년간의 모든 부당함을 기록하고 분석한 치밀하게 준비된 고발장이자 청구서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 씨는 사색이 되어 아내와 서류를 번갈아 볼 뿐이었어요. 지혜 씨는 서류의 첫 페이지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서늘한 미소와 함께 김정숙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으니까요. 지혜 씨는 펼쳐놓은 서류의 첫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식탁 위로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항목은 재료비 및 기타 지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차분했습니다. 지난 9년간 18번의 명절과 27번의 제사, 그리고 각종 집안 대소사를 위해 저희 부부가 지출한 금액은 여기 명시된 대로 총 2,370만 원입니다. 2,370만 원. 그 구체적인 액수가 공기 중에 떠오르는 순간 남편 이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명절마다 아내의 카드값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쌓여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죠. 지혜 씨는 남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노동력입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명절과 제사를 위해 투입한 총 노동시간은 1280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60일, 약 5개월 하고도 보름을 더 일해야 하는 시간이죠.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계산하면 약 1,26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저는 이 노동의 대가를 단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노동의 가치가 이 정도는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듣고 있던 시누이 이민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올케 진짜 웃긴다. 아니, 가족끼리 명절에 일 좀 한 걸 가지고 무슨 노동 시간을 따져? 유난 떨기는. 지혜 씨는 기다렸다는 듯 이민아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노동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고요. 저는 지난 9년간 단 한 번도 제 노동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지 못해. 내가 쓴 돈, 내가 한 음식, 그거 다 누구 입으로 들어갔어? 너랑 내 새끼, 내 서방 입으로 들어갔지. 그걸 왜 우리한테 청구하는 건데? 그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이자 논점 흐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혜 씨가 지난 몇 달간 기다려온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지혜 씨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어머님. 맞습니다. 제가 쓴 돈, 저희 가족 입으로 들어갔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구서가 아니라 그저 정산서일 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그냥 제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희생했는지 알려드리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김정숙 여사의 눈을 꿰뚫을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머님께서 쓰신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 순간 김정숙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공격의 화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안다고요, 어머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혜 씨는 정산서 위에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은행 로고가 선명한 통장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관리하시는 이간의 가족회비 통장입니다. 저와 서방님 그리고 형님이 매달 20만 원씩 1년에 총 720만 원을 입금하는 바로 그 통장이요. 김정숙 여사의 동공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가족회비 통장은 그녀만의 성역이자 비밀 금고였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돈을 붙이기만 할 뿐 한 번도 그 내역을 확인하려 들지 않았으니까요. 지혜 씨는 통장 내역서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목적은 명절 및 제사 비용 충당이었죠? 그런데 어머님, 이 돈 다 어디에 쓰셨어요? 지혜 씨는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출금 내역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작년 9월 12일 추석 이틀 전이네요. 압구정 H백화점 명품관에서 38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0일 설날 바로 전날에는 청담동 피부관리실 VVIP 이용권으로 500만 원이 결제되었네요. 어머님, 피부가 유난히 좋아지셨다 했더니 역시 관리를 받으셨군요. 저희가 드린 회비로요. 이민준 씨와 이민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매달 꼬박꼬박 돈을 붙이던 이민아 씨의 표정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어요. 지혜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예요. 어머님께서 이 380만 원짜리 명품백을 결제하신 바로 그날, 저는 어머님 부탁으로 대형마트에서 70만 원어치 제사 음식을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시다면서요. 거짓말이야. 내가 그런 적 없어. 김정숙 여사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부정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지혜 씨는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에 손을 넣어 빳빳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정숙 여사의 얼굴 앞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탁! 사진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의 한 고급 골프 리조트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한 그녀의 팔에는 바로 그 380만 원짜리 명품백이 보란듯이 걸려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날짜까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바로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흔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합성이야. 저 여자가 저 여우 같은 게 나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이민주는 어머니를 향한 배신감에, 딸 이민아는 자신 또한 속았다는 분노의 치를 떨며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김정숙 여사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듯 남편 이강진 씨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저게 다 거짓말이라고 말 좀 해줘요, 여보. 지금껏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시아버지 이강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어 조용히 옆에 내려놓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슬픔과 체념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지. 내가 당신을 너무 잘 알지. 그 한마디에 김정숙 여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강진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에는 먼지 쌓인 자물쇠가 달린 낡은 금고에서 꺼낸 듯한 손때, 묻은 가계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지혜 씨가 펼쳐놓은 빳빳한 A 사용지 옆에 그 낡은 가계부를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쓴 장부다. 그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들여 쓴 글씨로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내가 가족 회비와 생활비에서 빼돌린 돈의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가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당신이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긁은 카드가 내가 밤에 몰래 나가서 막아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 이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눈 감고 귀 막고 살아왔다. 모든 진실을 토해낸 이강진 씨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인 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진작에 내가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이 못난 늙은이가 그저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싫다는 이유로 너를 너무 오래 힘들게 했구나.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내가 너에게 면목이 없다.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과 진심 어린 사과. 그것은 김정숙 여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망치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식탁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의 권력은 완벽하게 서지혜 씨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는 듯 차분하게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조금 전의 증거 서류들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남편 이민준 씨는 그것이 당연히 이혼 서류일 것이라 생각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가 펼쳐든 서류의 맨 위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절 독립선언문. 지금부터 저 서지혜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혜 씨는 교탁 앞에 선 학생처럼, 그러나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위엄 있는 목소리로 선언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제1조. 본인 서지혜는 오늘부로 시댁의 모든 명절 및 제사 준비 의무로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독립한다. 제2조. 명절 연휴는 남편 이민준과 동등한 협의하에 각자의 원가족을 방문하거나 혹은 우리 핵가족만의 휴식 시간으로 사용한다. 제3조. 향후 시댁과의 모든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과 순종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의 원칙 위에서만 재정립될 수 있음을 천명한다. 낭독을 마친 지혜 씨는 선언문을 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편 이민준 씨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애원이나 원망이 아닌 명확한 요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이민준 씨,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야. 지난 9년처럼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과거에 묶인 아들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저 선언문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이자 우리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갈 건지, 오늘 여기서 선택해. 그것은 남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가혹한 시험대였습니다.
이민준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고 있을 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시아버지 이강진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 말이 모두 맞다. 그 한마디가 이 선언문에 거스를 수 없는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남자 이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식은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무너진 왕국에 남아 익숙한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그의 인생을 건 선택지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런 남편을 더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해 봤으니까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말로 들을 필요 없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대답이 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파 옆에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퇴장은 충동적인 가출이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된 이주였던 겁니다. 너 오늘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저주와도 같은 말을 나직이 내뱉었습니다. 지혜 씨는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려 쉬어 아니 김정숙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9년의 매일을 후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이 집의 며느리로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집안에 무겁고 탁한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지혜 씨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 여보, 같이 가. 모두의 귀를 찢는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재킷과 차키를 허둥지둥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가 아닌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어머니를 한 번, 체념한 아버지를 한 번 본 뒤 이를 악물고 아내의 뒤를 따라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 집안의 기나긴 연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문 안쪽 엉망이 된 식탁 주변에는 3명의 인물만이 섬처럼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김정숙 여사, 낡은 가계부를 말없이 쓸어내리는 아버지 이강진 씨,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만 벌리고 있는 딸 이민아 씨. 그들 위로 야속하게도 거실에 밝은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